자, 안녕 얘들아.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자, 반가워.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번 시간부터 너희들에게 블랙라벨을 강의를 할 텐데, 이게 블랙라벨이라는 일품, 이게 좀 약간 애매해, 그치? 모든 학원에서 이거 다 풀리잖아, 그치? 모든 학원에서 다 풀리고. 그런데 이게 스텝 1하고 스텝 2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스텝 3는 어떻게 해답지를 안 보고 풀기에 이렇게 너무 좀 기교적인 문제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 그치? 그런데 다른 애들이 다 푸니까 이걸 안 풀고 들어가기에도 뭐하고, 그 다음에 풀려고 하면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중위권 애들이나 아니면 상위권 애들도 블랙라벨 스텝 3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분석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를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얘들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자. 자, 얘들아, 자, 제일 먼저 집합을 할 텐데 얘들아, 자, 집합 1번 문제를 보면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AK라는 집합은 자, X를 원소로 가진대, 그치? 자, 얘가 바로 원소야, 그치? 얘를 원소로 가지는데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리고 X는 0과 1 사이의 소수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얘들아, 자, 얘는 4KX는 자, 가우스의 4KX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봐봐, 얘들아. 자, 해석을 평범하다, 그치? 평범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안 풀 거야. 그럼 얘들아, 자, 얘를 별표라고 하면 자, 봐봐. 얘는 가우스의 별표인데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잖아, 그치? 정수부잖아, 그치? 그럼 원래수와 정수부가 똑같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원래수 4KX가 정수다라는 결론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1번 문제는 얘들아 평범한 문제고 자, 이런 문제들은 자, 실력 정석 연습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본 정석 제일 끝에 있는 연습 문제를 봐도 충분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보면 실력 정석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n분의 k는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 n분의 k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k가 자, 0, 1 이렇게 가서 n까지 가는 문제이다. 자, 이런 문제들도 n분의 k가 그냥 정수이다를 이용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지, 그치?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풀지는 않을 거야, 얘들아. 자, 4kx가 정수다라는 걸 해석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정도의 문제는 너희들이 꼭 좀 소화를 해주기를 바래. 알겠지? 미안 얘들아, 날씨가 너무 덥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 문제가 자, 해답지를 보면 어떻게 풀려져 있는 건가 하면 자, 해답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 얘들아. 자, 뭐 해답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치? 자, 뭐 NA교 B가 뭐 얼마고 뭐 얼마고 이런 식으로 B교 C가 얼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기호들을 일일이 쓰기가 너무나 불편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논리는 다 똑같고 논리는 똑같지만 이렇게 기호를 우리가 약간 더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얘들아.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얘들아. 자, 논리는 똑같지만 수식을 약간 다르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얘를 봐, 전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지, 그치? 그럼 100K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봐. 그러면 축구, 농구, 야구가 있으니까 얘들아,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축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농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야구라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집합 기호로 표현하기는 우리가 좀 약간 번거로워서 얘들아,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여기를 그냥 A, 자, 요만큼 부분 축구만 좋아하는 애들을 A, 농구만 좋아하는 애들을 B, 그 다음에 야구만 좋아하는 애들을 C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이렇게 두 집합의 교집합 있잖아, 그치?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을 선생님이 X, Y, Z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P라고 이렇게 넘버링을 다 할 거야, 얘들아.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자,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는 여기는 다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얘들아,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는 여기겠지, 그치? 12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있는 놈들을 우리가 모두 다 표현해 볼 텐데 자, 그럼 축구를 좋아하는 애가 64%라고 얘기를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얘들아,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그치? 그 다음에 P가 어떻게? 64K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 다음에 농구를 좋아하는 애가 52%라고 하니까 농구를 좋아하는 애는 B 더하기 자, X 더하기 Y 더하기
P가 지금 어떻게? 자, 52%네, 그치? 그러니까 52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 야구를 좋아하는 애가 38%라고 하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애는 어떻게? C에다가, 자, Y에다가, Z에다가 다시 P를 더했더니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자, 38K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한 종목만 좋아하는 애가 46%라고 하니까 한 종목만 좋아하는 애들은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얘들아? 한 종목만 좋아하는 애들은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지금 어떻게? 46K입니다. 자,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종목 모두 좋아한다는 얘는, 자, 세 종목 모두 좋아한다는 애는, 자, 얘가 바로 P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P는 지금 어떻게? 12K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그 다음에 P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그냥 이렇게 다 변변 더해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얘들아? 자, 그럼 변변 다 더하면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6K가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니까, 자, 여기에는 2개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나오시고, 여기는 3P가 되시는데, 여기다가 3을 곱했으니까 36K가 되시는 거고, 얘들아, 선생님이 요즘에 연산 잘 못하는 거 알지, 그치? 덧셈 뺄셈을 잘 못하겠어, 얘들아. 자, 그럼 여기가 6이고, 그치? 116K고, 그치? 요거 더 하시면 4고,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4K가 되는 거겠지? 154K.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여기서 46에다가 36K를 더했더니, 자,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 여기 K고, 그치? 2고, 82K니까, 자, 요거 82K니까, 82K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자 여기서 82K를 이렇게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가 되시는 거지? 자 72K가 되시는 거야, 그렇지? 72K.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지금 36K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런데 얘들아, 자, 두 종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두 종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는 여기에서 두 종목을 좋아한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36K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지? 36K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 K의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K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건가 하면 얘들아, 자 여기에서 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X, Y, Z에다가 P에다가 이 12명을 다 더하면 전체 100K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보이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P에다가 여기는 12명이야, 그치? 12명을 더했더니 전체 100K가 되십니다를 이용하면 K를 구할 수 있겠다, 얘들아.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얼마였다라고 얘기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그래 46K지, 그치? 여기가 46K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6K고, 그치? 자, P가 지금 얼마였어? 자, 12K에다가 12명을 더했더니 100K가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얘들아, 자, 여기가 82K에다가 자, 요거 더하시면 94K지, 그치? 그럼 넘어가시면 6K가 지금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K는 따라서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따라서 K가 2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어떻게? 72명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들아.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자, 1번 문제는 평범한 문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해답지에는 뭐 NA교, B교, 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렇게 푸니까 식이 너무 길어지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너희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수학은 자꾸 쪼개는 학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 다음에 3번은 해마다 항상 많은 애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 응? 그래서 3번도 해답지를 보면 얘들아 굉장히 브릴리언트하게 적혀 있어. 이렇게 어떤 수식 없이 너희들이 해답지를 한번 참고해봐. 수식 없이 굉장히 브릴리언트하게 굉장히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는 그냥 그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뭔가의 패턴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야, 얘들아. 자, 3번 문제 한번 봐봐, 얘들아. 자, 3번 문제 해마다 모든 애들이 질문하는 문제. 자, 전체 집합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들아 전체 집합은 자 X를 원소로 하는데 X는 50 이하의 자연수래, 얘들아. 자, 50 이하의 자연수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전체 부분집합 A라는 놈이 있는데, 자, 얘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A에서 X라는 놈을 뽑아내고, 자, A에서 Y라는 놈을 뽑아내는데, 자, 문제에서 X와 Y는 서로 달라야 된대, 얘들아. 자, 두 개를 뽑았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여기서 두 개를 뽑아냈대. 두 개를 뽑아내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얘들아. 자, X 더하기 Y는 5의 배수가 아니다. 자, X 더하기 Y는, 자, 5의 배수가 아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사실을 무조건 명확하게 명심하고 있으라고 했지 얘들아.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고3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두 개의 수를 더했을 때 뭐의 배수이다 라는 이 명제를 기억하시라고 얘들아. 자, 이거는 고3까지 기억하시는데 얘들아. 자, 이 문제는 보통 확률 문제에서 확통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 그러니까 2019년도 작년도 고3 이과 문과 모의고사 한 27번 정도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많은 애들이 틀렸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맨날 이걸 기억해 놓고 있으라고 하는데 왜 기억해 놓지 못하면 못 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들아. 맨날 기억해 놓으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많은 애들이 틀려오는 주제라고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어떤 수들을 두 개의 수건 세 개의 수건 상관없어. 보통 두 개의 수로 나오는데 어떤 두 개의 수를 더했더니 뭐 3의 배수이다 5의 배수이다 이런 문제들을 기억해 놓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얘들아. 어떤 두 개의 수를 더했을 때 뭐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항상 자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나머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50까지의 자연수들 중에서 자 나머지가 빵인 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가 4인 수들까지 정리해서 일일이 패턴을 발견해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얘들아. 자, 그럼 잘 봐. 우리는 여기에서 자 나머지가 자 0인 수를 한번 생각해 봐. 자 50, 15 이렇게 가서 50까지. 자, 그럼 여기가 5 곱하기 10이니까 자 10개의 수가 존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자 나머지가 4인 수를 한번 생각해 봐. 그 다음에 4, 9, 14 이렇게 가서 자 49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똑같이 10개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인 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3, 8, 13 또 한 끈 낮춰주면 되니까 48까지 여기에서도 10개야. 그치? 그 다음에 잘 봐. A2를 생각해보면 2, 7, 12 가서 자 여기서 47까지 또 10개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가 1인 수를 생각해보면 1, 6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자 11 이렇게 가서 46까지 여기에서 10개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XY가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서로 다른 자연수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다 뭐지?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치?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 얘들아. 서로 다른 다연수 두 개를 뽑아가지고 5의 배수가 일단 되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A0에서 두 개를 뽑았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놈을 뽑더라도 무조건 5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0에서 두 개를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런데 이 A0를 제외한 A4를 뽑건 A3에서 두 개를 뽑건 A2에서 봐봐. 이거 두 개 뽑고 이거 두 개 뽑고 이거 두 개 뽑고 이렇게 두 개를 뽑았다라고 하더라도 자 어떤 집합에서 어떻게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뭐지?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A1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자, A1이 있으면 여기에부터 1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46까지 10개의 원소가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정답이 10개일까? 자, 원소의 개수가 최대래. 그치?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봐. 여기에서 A1과 A2를 같이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두 개를 더해서 5의 배수가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A2의 원소인 자, A2도 여기에서 2, 7, 12 이렇게 가서 47까지 이렇게 뽑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치? 맞지? 얘들아, 자, 문제에서 잘 봐. A의 원소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았을 때 그게 5의 배수가 안 돼야 된대. 그러면 물론 얘들아 잘 봐. 이렇게 뽑으면 안 돼. A2에서 한 게 만약에 A2와 A3을 우리가 A라는 집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이렇게 뽑아도 5의 배수가 안 되고 이렇게 뽑아도 5의 배수가 안 되지만 이렇게 뽑아버리면 어떻게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뽑을 수 없지만 잘 봐. A1과 A2를 뽑거나 아니면 봐봐. A1과 A3
A3을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10개, 여기에서 10개의 원소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도 요 원소의 정답을 20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얘들아, 아니야. 자, 어떤 경우도 있을까, 얘들아? 잘 봐. 여기에서 A1과 A2를 뽑았는데, 자, 함정이 뭔가 하면, 여기 A0에서 두 개를 뽑으면 안 되잖아, 그치? 5의 배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A0에서 5를 뽑건, 10을 뽑건, 15를 뽑건, 여기에서 아무거나 한 개를 이렇게 더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이렇게 한 개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봐. 이렇게 뽑아도 5의 배수가 안 되고, 이렇게 뽑아도 5의 배수가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 A0에서 한 개를 더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10개, 10개, 한 개라서 어떻게 정답을 21개라고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얘들아. 아시겠지? 뭐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약간 설명이 빠르지, 그치? 자, 4번을 한번 보던데 얘들아, 4번은 좀 하기가 싫은데 그냥 하는 수밖에 없거든, 얘들아.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 얘들아. 자, 4번은 자, 일일이 패턴을 발견해내는 방법밖에 없어.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자, 4번을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자, 4번 문제는 한번 보시면,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자,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문제에서,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하면, 자, 봐봐. 3K 플러스 2개의 자, 원소를 가진대. 자, 요만큼의 원소를 가진대. 그럼 K가 1이면 이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얘들아? 5개가 된다는 얘기고, K가 2면 어떻게? 8개가 된다는 이런 얘기겠지, 그치? 그런데 가조건을 한번 봐봐, 얘들아. 자, 가조건은, 자, A1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A1은 이렇게 가지는 AK라는 집합이 있대. 자, A1은 그럼 여기 1 들어갔으니까 요 위에는 정의에 대해서 1, 3, 4, 5라는 이런 집합을 초항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좀 중요한데, 얘들아. 자, 두 번째, 자, K번째 집합과 그 다음 번째 집합의 자, 차는 자,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하면 2개입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를 약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건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지지, 그치? 그 다음에 자, AK의 원소에서 가장 작은 값을 AK라고 할 때 문제에서 AK 플러스 1은 AK20입니다. 자, 요런 다 세 가지의 조건을 주고 있어요, 얘들아. 요런 세 가지의 조건을 주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A에 30하고 그 다음에 자, A에 자, M이라는 집합이 존재를 하시는데 얘가 교집합이 되지 않는 자연수 자, M의 뭐지? 최대값을 우리가 구해달래. 얘들아, 요 문제는 자, 4번 문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학생들이 해석을 해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식을 만족하는 패턴을 일일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해석해서 일일이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자, 요런 문제들인 거야, 그치? 자,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건데, 얘들아. 쌤하고 그냥 한번 해보자. 뭔가의 패턴을 찾아야 되니까, 얘들아. 자, 여기에서 A1을 선생님이 1, 2, 3, 4, 5. 자,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A2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A2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문제에서 얘들아, 자, 여기를 한번 생각해봐. A1에서 A2를 뺐더니 원소의 개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원소의 개수가 지금 2개가 돼야 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2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는 자, 8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잘 봐. A2가 존재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A1에서 A2를 뺀, 자, 원소의 개수. 즉, 다시 말하면 이쪽은, 여기가 AK고, 여기가 AK 플러스 1이면, 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이쪽 부분에 지금 몇 개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2개가 남아있어야 되면, 얘가 요렇게 빠지고, 나머지 3, 4, 5는 A2에 존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그치? 자,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3, 4, 5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여기에는 몇 개의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는 5개가 존재하셨다면 1, 2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자, 8개의 원소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그치? 그럼 자, 3, 4, 5, 6, 7, 8, 9, 10이 되는 거겠다, 그치? 자, 여기가 10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A3를 한번 생각해 봐봐, 얘들아.
자, A3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패턴이 좀 나오는 것 같다, 그치? 여기에서 3, 4 빼고 5부터 시작해서 5, 6, 7 이렇게 가서 자, 여기다가 3을 넣었더니 자, 여기에서 몇 개? 자, 11개의 원소가 가진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네, 그치? 이미 패턴이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1일 때는 초항이 얼마? 1이고 A2일 때는 3이고, 그치? A3일 때는 자, 여기가 5니까 여기가 AK일 때 요놈의 초항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2K-1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3K 플러스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집합입니다 라는 패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얘들아 A30이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A30이라는 놈은 자, 문제에서 뭔가 되는가 하면 얘들아, 자, 여기에 30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30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59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자, 마지막에 있는 자 59, 60, 61 이렇게 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별표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자, 여기가 30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92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얘들아? 그럼 여기 자, 별표부터 시작해서 59까지의 정수의 개수가 92개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수식을 적어낼 수 있는 건가 하면 별표에서 59 플러스 1이 바로 92겠지,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얘들아, 어떤 우리가 여기에 정수가 존재하시고 여기에 별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59 양쪽에 는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 정수의 개수는 별표에서 59를 빼서 더하기 1을 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58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 별표가 넘어가시면 지금 58이 넘어가신 거니까 자,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가 0이 되시는 것이고 자, 여기가 어떻게? 140 요렇게 우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치? 자, 얘들아, 140이 맞나? 한번 보자, 얘들아. 자, 140, A30, 140이 아니라 150인데, 얘들아. 잠깐만 한번 보자. 58이 넘어간 거니까, 얘들아, 140이 아니라 150 맞네, 그치? 자, 92에서 58을 더하면, 아이고야, 쏘리, 얘들아. 쌤이 연산을 잘못해서. 자, 여기가 150까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자,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가 하면, 잘 봐.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대. n번째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계속 두 개씩 이렇게 없어지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 생각하는 요 초항은 지금 얼마일 수밖에 없어? 여기가 2k-1이니까 여기가 지금 홀수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150 옆에 있는 짝 홀수가 뭐니, 얘들아? 자, 그럼 여기 150 옆에는 149가 있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초항이 149가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즉 2k-1이 149가 될 때를 생각해 보면 따라서 k는 자 150이니까 75가 되는 거겠지, 그치? 맞지? 자, 따라서 a의 75라는 놈은 잘 봐. 여기에서 지금 봐봐. 149부터 시작해서 150, 151 이렇게 가시는 놈인데 그 다음에 A의 76부터는 자, 여기가 교집합이니까 여기가 151, 152 이렇게 가시는 놈이니까 76이 돼버리면 교집합이 없어져 버리지,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를 만족시키는 N의 문제에서 여기가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은 정답이 7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자,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빠르게 푸는데도 시간이 벌써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 얘들아. 자, 조금만 더 참고 남아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얘들아, 자, 해답지를 보면 정말 너희들이 한숨이 나올 거야, 그치? 자, 5번 문제도 선생님은 자, 이 문제도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면 해답지처럼 일일이 다 뭔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 얘들아. 일일이 뭔가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내신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해답지처럼 모든 걸 우리가 검증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어떻게 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한번 봐봐. 자, 어쩔 수 없죠, 얘들아.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이고 자, 나아 조건을 보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몇 개인가 하면 2개고 자, 그 다음에 자, A의 모든 원소의 곱과 자, A의 곱과 모든 원소의 곱과 자, B의 자, 곱은 같다. 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제에서 자, A 합 B의 자, 원소 합의
최대 최소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최대를 우리가 구해달래,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얘들아, 이 안에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해답지처럼 잘 봐. 여기 안에는 2개가 들어가고, 그치? 맞지? 그럼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4개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가 1개가 들어가고, 여기가 5개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는 경우, 이 3가지의 경우를, 자, 특히 이 기역, 가나를 만족하는 이런 경우를 다 원칙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해답지처럼. 만약에 수리논술 문제라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 경우를 나누어서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최대 치수를 배울 때 수학은 항상 경계값에서 어떻게? 경계값이나 너희들이 나중에 미분을 하게 보면 알겠지만 그 값에서 최대 치수가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얘들아, 경계값이라는 건 우리가 산술기하를 생각을 해도 뭔가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합과 곱이 일정할 때 A와 B라는 어떤 2개의 등장인물이 똑같을 때 어떻게? 경계값이 생기는 거 아니겠니? 아니면 너희들이 배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을 해봐도 얘들아, 뭔가의 경계값이 생긴다는 얘기는, 최대 또는 최소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 비율이 똑같을 때 최대 최소, 즉 경계값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니,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뭔가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는 경우라고 한정을 지어도 얘들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번 풀어버릴 거라고,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여기 2개가 우리가 들어갈 텐데, 자, 문제에서,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하면,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 자, 원소의 곱이 일정한데,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얘들아? 자,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2개를 배열시켜야 되는데, 합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 그치? 그럼 최소한 우리는 이 9가지의 수 중에서 6개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6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들아,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1은 제거시킬 수도 있겠어, 그치? 왜? 9개 중에서 합이 최대가 되려면, 그러니까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합이 최대가 되려면 1이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1은 제외시켜 버릴 거라고, 얘들아. 그럼 자, 선생님의 생각, 여기에 있는 3개의 영역에, 자,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를 배열시킬 텐데, 얘들아. 여기에는 수봐. 2하고 4하고 그 다음에 6하고 8은 2가 다 곱해져 있는 수지,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여기에서 3하고 6하고 9는 어떻게? 3이 다 곱해져 있는 수겠지, 그치? 맞지? 그럼 여기에서 A의 곱과 B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좀 더 큰 숫자들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지, 그치? 그런데 잘 봐. 여기에는 2하고 6, 그러니까 2, 4, 6, 8 같은 건 짝수고 3, 그 다음에 짝수고 그 다음에 3, 6, 9는 다 3의 배수인데 얘들아, 여기에서 유일하게 5하고 7이라는 놈이, 잘 봐. 5하고 7이라는 놈이 이 한쪽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5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 놈의 곱과 A의 곱과 B의 곱이 절대로 같은 수가 될 수는 없겠지, 그치? 만약에 7이라는 놈이 이쪽에 A의 원소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곱이 같아야 되는데 7을 이쪽에 넣으면 얘들아, 이 B에서는 어떤 수를 곱해도 어떻게? A와 똑같게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자, 그럼 만약에 원소의 곱이 똑같으려면 5하고 7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1은 안 넣을 거고 2, 3, 4, 5, 6, 7, 8, 9가 존재를 하시는데 얘들아, 자, 여기 중간에 5하고 7을 이미 넣었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들이 존재를 하시지, 그치? 맞지? 그런데 이 중에서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좀 더 큰 숫자들을 우리가 곱해야 되는데, 자, 봐봐. 만약에 9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자, 2, 9, 18. 그런데 9를 넣어서 2, 9, 18을 넣었는데, 그치? 18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여기 3, 9, 27.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2, 4, 8을 이용해서 27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4, 9, 36. 9를 사용했다라면 4, 9, 36인데 2, 3, 8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곱이 똑같은 놈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지, 그치? 맞지? 그럼 만약에 9가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5, 7이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에서 숫자를 똑같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잘 봐. 3, 8, 24하고 6, 4, 24가 이렇게 들어가면 6, 4, 24. 얘도 작은 수니까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잘 봐. 여기에 3, 8을 넣고 여기에 4, 6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
성립이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곱이 일정하다는 걸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여기 중간에 있는 놈은 우리가 합이 최대가 되려면 될 수 있으면 큰 수를 넣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7보다는 5가 더 작으니까 7이 더 크니까 얘들아, 여기에다가 9를 이렇게 넣어도 일반성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들이 이렇게 배열했을 때 여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자, 얘들아, 다시 한번. 자, 해답지처럼 원칙적으로는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는 변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학교에서 변형이 될 때, 잘 봐. 합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큰 수를 이용을 해야 돼, 그치? 그럼 9개에서 6개를 사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작은 수는 어떻게? 좀 버려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5와 7이라는 수들은 한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맞지? 양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5와 7을 배열시켜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큰 수들을 이용해서 곱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지금 3, 8하고 4, 6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3, 8을 넣고 4, 6을 넣었는데, 자, 그럼 9라는 놈이 계속 걸리지, 그치? 그럼 7하고 5 중에서 작은 놈 5를 버리고 큰 수 9를 넣어도 이쪽의 곱과 이쪽에서 9는 양시에 동시에 곱해지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고, 얘들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6번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자, 6번. 자, 얘들아, 6번 문제는 너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 수상에서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웠으면,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웠으면 좀 그냥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만약에 복소평면을 못 배웠으면 얘들아, 그냥 해답지처럼 일일이 다 연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전체 집합이, 자, 1, 2, 3, 4래, 얘들아. 자, 1, 2, 3, 4가 이렇게 존재를 하시는데, 자, A와 B의, 자, 요거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자, X, 자, A, B라는 집합은, 자, 어떤 걸 원소로 가지는가 하면, I의 M승 더하기, 자, I분의 1에, 자, I분의 1에 K승을 원소로 가지는데, 자, M이라는 애는, 자, A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K라는 애는 이 U의 부분 집합, B에서 가져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자, 요거 일단 얘를, 자, i를 양변에 곱하면, 자, 분자와 분모에 곱하면 얘는 i의 m승에다가, 자, 마이너스 i의 k승, 자, 요렇게 우리가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봅시다, 얘들아. 자, 기억을 한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자, A라는 놈이, 자, 부분집합이 1이고, B라는 놈이, 자, 1, 2이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X에, 얘들아, 그냥 선생님은 복소평면으로 풀 테니까, 만약에 너희들, 자, 복소평면 모르겠으면, 자, 너희들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형님들한테, 자, 아니면 친구들한테 복소평면이 뭔지를 좀 배워보기를 바래, 얘들아. 자, 그럼 여기에는 i의 m승하고 마이너스 i를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얘들아.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그릴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i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실수부, 여기를 허수부라고 할 거야. 그럼 i라는 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얘들아, 여기에 i라는 놈이 존재를 하셔. 즉 0,1에 존재하시고, 마이너스 i라는 놈은 0,-1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i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자, 우리는 i고, 자, 여기가 1이면, 자, 얘는 여기에 있고, 그치? 얘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하시면, 얘는 요렇게 되시는 거라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B가 2라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i가 요렇게 90도씩, 마이너스 90도씩 회전하고 있는데, 요쪽에 i의 K승이 존재하시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요 놈의 좌표는 0,1이고, 요 놈의 좌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요 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더하시면, 자, 더하시면 성분끼리 더하시면, 얘들아, 요거는 마이너스 1,1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복소수로 우리가 해석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복소평면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얘들아, 복소평면 없고 선생님이 연산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니까 복소평면을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복소평면을 좀 배워주기를 바래. 근데 1학년 1학기인데, 그치? 1학 지나간 건데 다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복소평면을 배운다는 게 좀 번거롭기는 하겠다, 너희들. 그 다음에, 자, 니은 문제를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니은 지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들아, 잘 봐. 자, x라는 놈, 자, x의 원소의 개수는, 자, x의 원소의 개수는, 자, 얘는 그냥 당연히 맞네, 그치? 왜 그런가 하면, 얘들아, na 곱하기 mb는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 아니야? 1 곱하기 2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스로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는 중복되는 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중복되는 놈이 생길 수 있잖아. 만약에 얘들아, 잘 봐. m이 1이고 그냥 해답지에 있는 것처럼 k가 1이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얘를 생각해보면 잘 봐. i의 1승 플러스 마이너스 i의 1승이니까 얘는 0이지. 그치? 그런데 m이 3이고 그치? k도 3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여기가 i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i의 3승이니까 얘도 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중복되는 놈이 생기고 여기에서는 중복되는 놈이 생기지 않으니까 얘들아 얘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디귿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자, 디귿도 얘들아 이거를 연산으로 하기는 힘든데 자, 그래서 디귿 때문에 선생님이 복소평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디귿 지문은 뭔가 하면 얘들아 잘 봐. 자, x라는 애가 있는데 자, a, b의 자,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원소 개수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자, 요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얘들아. 자, 그럼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자, K, 자, 1, 2, 3, 4로 우리가 대응될 수 있겠구나. 그치? 자, 전체 집합이 자, 1, 2, 3, 4로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자, m이 1이면 자, m이 1일 때 자, 그 다음에 K가 우리가 여기가 1, 2, 3, 4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m이 만약에 1이면 여기에서 i라는 놈이 자, i의 음승은 이쪽에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K가 마이너스 1, K가 1이면 요 두 개를 더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되면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2면 여기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에 가 있다는 얘기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된다는 얘기고 3이면 여기에 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가 하면 2i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4가 되면 얘들아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의 좌표는 1,0이기 때문에 얘들아 자, 요점의 좌표는 1 플러스 i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n이 1일 때 k가 1, 2, 3, 4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n이 2일 때 얘들아 자, k가 똑같이 자, 1, 2, 3, 4를 가면 1, 2, 3, 4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얘들아. 자, 만약에 m이 2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자, 여기에 앞에 있는 i의 음승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에. 자, 여기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k가 1이면 여기에 있다는 얘기니까 잘 봐.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0,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요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얘기고 2가 되시면 i의 마이너스 i의 k승도 여기에 있다는 얘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 3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k가 3이면 얘들아 요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i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중복이 되시는 거고 4가 여기에 있다면 k라는 놈은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 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또 중복되네. 그치? 0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현재 5개, 6개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m이 3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자, m이 3이면 여기에 있는 i의 음승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얘들아 자,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똑같이 우리가 k가 1, 2, 3, 4일 때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 자, 만약에 k가 1이면 자, 앞에 놈도 여기 뒤에 놈도 여기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시는 거야. 그 다음 k가 2면 요렇게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데 여기에서 중복이 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3승이면 자, 요쪽에 있는 앞에 놈은 여기 뒤에 놈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에서도 또 0이 되어서 얘들아 여기가 중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4면 여기에 있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i인데 그치? 여기에 1 마이너스 i는 없지. 그치? 자, 1 마이너스 i는 이렇게 있어서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마지막에 얘들아 자, m이 4일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m이 4일 때 k가 똑같이 1, 2, 3, 4를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i는 자, 번거롭지? i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하고 얘를 하면 1-i인데 얘들아 여기에 존재하시고 그래서 얘는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2면 여기가 있는데 얘랑 더하면 어떻게? 또 0이 되니까 2일 때도 없고 3이면 여기에 있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그럼 1 플러스 i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i도 여기에 있다는 얘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i가 4가 되면 여기에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2가 되는데 자, 여기 봐봐. 2는 지금 현재 없지, 그치? 2는 현재 없지,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라는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요거의 최대값은 지금 몇 개? 12개입니다 라고 했는데 12개가 아니라 9개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답이기 때문에 자, 디귿은 틀려서 자, 기역, 니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아이고야, 이거 블랙라벨 이거 풀려고 하는데 얘들아, 이게 쉽지가 않네, 얘들아. 촬영하는데 벌써 40분이 넘어가네, 얘들아. 다음 시간부터는 얘들아, 이거를 다 하지 않고 좀 약간 얘들아 시험에 나올 법한 것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다른 시각이라든가 너희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라든가 그냥 이거를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를 다 올리니까 풀이가 너무 기네 얘들아. 그래서 좀 시험에 나올 법한 것만 선생님이 올릴 수 있도록 할게. 알겠지? 자, 얘들아 7번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 자, 문제에서 S라는 놈은 자,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X는 뭔가 하면 자, X는 9 이하 자연수래 얘들아. 문제가 딱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인다 그치? 그런데 자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데 얘들아, 자 가해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얘들아, 자 X의 원소는 2개 이상. 자 X의 원소는 자 2개 이상이어야 된대. 그런데 문제에서 나 조건을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소끼리는 얘들아, 끼리는 서로 소여야 된대. 아, 원소끼리는 그럼 공약수가 1을 말고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가, 그치? 맞지, 그치?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아까 전에 몇 번 문제였지? 자, 5번 문제를 풀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얘들아, 9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가 있잖아, 그치? 맞지? 5번 문제를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2, 4, 6, 8 이런 놈들은 어떻게? 2의 배수이고 그 다음에 3, 6, 9 이런 놈들은 어떻게 3의 배수이잖아, 그치? 서로 소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라고. 근데 여기에서 다만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자고 얘들아. 6이라는 놈은 2에도 걸려있고 3에도 걸려있으니까 좀 약간 특수한 놈이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맞지? 그럼 서로 소가 되려면 얘들아, 아까 전에 존재하시는 말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만약에 잘 봐, 원소의 개수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6은 나중에 따로 생각해 볼 거라고 얘들아. 짝수지만 왜? 3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2, 4, 8 중에서 한 놈만 원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놈만? 맞지? 왜? 2하고 4가 들어갈 수 없고 동시에 들어갈 수 없잖아, 서로 소 때문에. 그치? 그럼 이 원소 안에 만약에 2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여기 안에 뭔가를 배열시켜야 되는데 일단 얘들아, 다른 놈들 6도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1, 3, 5, 7, 9 중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요 중에서 여기에 원소를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잘 생각해봐. 1도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 3도 2개, 5도 2개, 7의 선택 가능성도, 9의 선택 가능성도 2개니까 자 그럼 전체의 개수는 잘 봐. 2, 4, 8 중에서 한 개를 골라내는 경우는 3C1, 즉 3개일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얘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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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니까 선택 가능성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치? 2의 5승계겠지, 그치? 그런데 잘 봐. 여기에서 3하고 9가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서로 소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잘 봐. 3하고 9가 동시에 들어간 경우를 빼야 되겠지. 그럼 동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3도 들어갔고 9도 들어갔고 나머지 1, 5, 7은 2개, 2개, 2개니까 여기에서 2의 3개를 빼야 될 거야, 그치? 3, 9 동시에 들어간 경우야, 그치? 그런데 이 경우를 뺐다는 얘기는 이 2의 5승계라는 얘기는 봐봐. 1, 3, 5, 7, 9가 여기 안에 모조리 들어가지 않았다. 즉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개인 경우를 이렇게 한번 빼줘야 될 거라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자, 얘들아. 조금 전에, 자, 6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했으니까, 그치? 6은 좀 특이한 경우잖아, 그치? 그럼 6이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6이 들어가는 경우. 집합에, 요 부분 집합에, 얘들아, 6이 들어가 버렸다고. 그럼 6의 선택 가능성은 한 개인데, 그럼 2, 4, 8은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얘들아? 맞지, 그치? 그럼 6이 들어갔으니까 2, 4, 8도 못 들어가고 3, 9도 못 들어가는 거 알겠나, 그치? 그럼 남아있는 수는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는 1하고 그 다음에 5하고 7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치? 왜? 짝수도 못 들어가고 3구도 못 들어갈 거야, 서로 수 때문에. 자, 그럼 요거의 경우의 수니까, 자, 6을 여기 넣은 경우니까, 자, 1개고, 자, 1, 5, 7을 배열하는 방법은 2의 3승계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 안에는, 자, 1도 안 들어가고 5도 안 들어가고 7도 안 들어갔다. 그 경우도 포함되고 있는데 모두 안 들어가 버리면 원소의 개수가 1개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이렇게 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존재할 것이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보자. 마지막을. 자, 2, 4, 6, 8이라는 놈이 우리가 들어간 경우를 생각했으니까 이번에는 자, 홀수가 들어갔다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치? 1, 3, 5, 7, 9라는 홀수가 만약에 들어갔다라면 어떻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들아, 자, 여기에서는 1, 3, 5, 7, 9인데 얘들은 지금 다 서로 소인 거 맞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2, 4, 6, 8은 못 들어가고, 그치? 2, 4, 6, 8은 못 들어가고, 그럼 1, 3, 5, 7, 9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몇 개야? 자, 2의 5승계겠지, 그치? 자, 그런데, 잘 봐. 여기에서도 3구가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3구가 동시에 들어간 경우는 1도 2개, 5도 2개, 7도 2개니까, 여기서 2의 3승계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자, 모조리 다 안 들어가 버리면 원소의 개수가 1개니까, 모조리 다 안 들어간 경우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어떤 경우도 빼줘야 되는가 하면 얘들아, 잘 봐.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다 1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요런 경우 몇 개 있어? 지금 5개 있는 거지. 요 5개도 요렇게 빼줘야 되겠네, 얘들아. 자, 요쪽 경우가 좀 어려운데, 특히 요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경우, 원소의 개수가 각각 1개인 경우로 우리가 말한다는 얘기지, 얘들아. 맞지? 자, 얘들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랙라벨에 있는, 자, 스텝 3에 있는 문제를 45분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풀어봤는데, 얘들아. 자, 고생했고. 얘들아,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계륵 같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얘들아, 이 중에서 너희들이 몇 번하고 몇 번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는가 하면 얘들아, 특히 2번하고 아니, 자, 2번, 3번, 4번 같은 다른 문제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2번, 3번, 4번 같은 문제, 1, 2, 3, 4번 같은, 특히 2, 3, 4번 같은 문제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들아, 수고 많았고, 자, 긴 시간 고생했다. 자, 안녕. 다음에 보자.